조동사 두 번째 may입니다. may 이렇게 하면 여러분 허가, 추측 이렇게 하셔야 돼요. may는 뭐라고요? 허가, 추측. 여기에서 허가 또는 이 허락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추측이나 가능성, can보다는 조금 약한 추측, can보다는 약한 가능성, 그럴지도 모른다. 여기는 사실 어렵지가 않은데 may가 해도 돼 라는 허락, 허가를 뜻한다를 놓치면 안 됩니다. 실수하시면 안 돼요. Knock, knock, knock. May I come in? 저 들어가도 될까요? Yes, you may.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할 때 may가 뭘 할 수 있다? 허락 또는 허가를 뜻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은 표현 보겠습니다. may를 대신하는 표현 두 가지. 뜻이 두 가지니까 대신하는 표현도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 모두 알고 계셔야 되고 이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이미 배운 거고 또 하나는 앞으로 또 배울 거인데요.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표현이니까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 번째 거 먼저 볼게요. be allowed. allow, 허락하다를 수동태로 썼습니다. 또는 be permitted, permit, 허락하다 같은 의미죠. 그러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 이거 뭐의 수동태? 행위 유발동사의 수동태구나. 주어가 뭐뭐 해도 돼 라고 할 때 뒤에 모양 외워주셔야 됩니다. to 부정사. 괜찮으시죠? 수거로 be allowed to 부정사, be permitted to 부정사. 주어는 to 부정사 해도 돼 이렇게도 되지만 우리는 오형식 행위 유발동사의 수동태, 바로 이런 의미로 뭘 사용한다? may 뒤에 동사 원형, may 동사 원형이 바로 이렇게 to 부정사의 형태가 되면 오형식 행위 유발동사의 수동태. 자, 됐고요. 그 다음에 1번은 앞으로 또 나올 건데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꼭꼭 외워주세요. be likely 뒤에 뭘 쓸까요? 여기에서 likely는 가능성이 있는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그러면 뒤에 뭐 할 가능성? 궁금하겠죠? 이렇게 할 때에 to 부정사를 사용해요. 물론 가주어, 진주어 이런 형태로 쓰기도 하는데요. be likely to 부정사, 주어는 to 부정사의 가능성이 있다 이고요. 여기 하나 추가. to 부정사가 와도 되지만 뭐까지 알면 좋겠냐면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해서 that 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be likely to 부정사는 to 부정사에서 막 열심히 외우시거든요. 그런데 막상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오면 얘는 또 뭐야? 네, 똑같습니다. to 부정사의 가능성이 있다 또는 대절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의미로 파악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may의 부정, 즉 may not 동사 원형이라면 뜻이 어떻게 될까요? 허락의 반대는 금지이겠죠. 그래서 하면 안 돼를 먼저 기억해 주세요. may not 동사 원형은 금지, 하면 안 된다니까 뭐랑 똑같아요? must not 하고 may not이 똑같습니다. must not 하면 안 돼. may not 하면 안 돼. 이렇게 똑같다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측을 뜻한다면 아닐지도 모른다. 괜찮죠? 네, 그래서 may가 약한 가능성, 약한 추측일 때는 어렵지 않지만 허락이라는 거, 그리고 허락의 반대니까 뭐가 돼요? 하지마 라는 금지가 된다 라는 거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관용 표현 살펴볼게요. 관용 표현이 5가지가 있는데요. 앞에 있는 1, 2, 3번은 지금은 아 그렇구나 라고만 하셔도 괜찮고 4번과 5번을 구별해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원문인데요. 그러길 바랍니다 라는 구문으로 사용돼요.
이거는 시험에 틀리게 나온 적이 없고 그럴 수 있구나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일을 갑자기 앞에다가 딱 뽑아놨어요. 그러면 보통 조동사가 앞에 있으면 뒤에 물음표가 붙어서 의문문이 돼야 되는데 의문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러기를 바랍니다, 기원합니다, 소망합니다 라는 문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양보 부사절은 앞으로 배울 건데요. 여기에서는 포인트가 may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공부할 however에 있습니다. however가 그러나가 아니에요. 그러나로 쓰이는 however는 부사입니다. 그러나, 부사. 그런데 however 주어 동사 이렇게 되면요, 부사가 아니라 부사절이거든요. 그럴 때는 아무리 주어가 동사할지라도,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라고 해석이 됩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냥 부사로 쓴 however는 그러나, 근데 however가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데리고 오면 뜻이 뭐가 된다?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그리고 이거는 부사절에 다시 나오니까 지금은 그렇구나 뜻 정도만, however의 뜻 정도만 정리해 주시고요. 세 번째도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결과 부사절에도 may가 쓰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so that이 바로 그래서 아마 주어가 동사일 거야 라고 해석을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역시나 부사절이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할 거고, 지금은 so that이 그래서 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다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하고 5번은 여러분 연결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형태도 뭔가 비슷하고 의미는 아주 다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구별해내실 수 있어야 돼요. 보다 중요한 것은 5번이지만 4번도 공부하고 5번으로 가셔서 두 개의 의미 차이 그리고 구조적인 특징도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먼저 4번 볼게요. may, well, 밑줄. 자, 밑줄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well은 부사니까 앞에 있는 조동사의 짝꿍이 없습니다. 따라서 밑줄에는 원형, 조원형 이렇게 짝꿍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well이니까 잘, 좋은, 좋게 그런 말이죠. 그래서 may의 의미 살려서 어쩌면 말이야 잘하는 걸 거야. 뭐가? 동사원형 하는 게 이런 의미가 됩니다. 조금 부드럽게 살리면요, 그렇게 하는 거 그래 어쩌면 그럴만해, 타당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런 의미라서 우리말로는 당연하다, 그럴만하다, 그렇게 하는 거 무리가 아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다 라는 구문으로 활용이 됩니다. may, well 동사원형,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타당하다. 자, 그럼 예문 볼까요? You may well think so. You, 너는 may well에서는 해석 끝나면 안 되죠. may well think so. 그렇게 생각하는 거,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래 그럴만해, 그럴만한 이유가 있지, 당연하지, 이 정도의 의미로 기억해 주세요. may well 동사원형,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당연하다. 그러면 이제 5번 보실 텐데요. 5번 중요합니다. may하고 well 사이에 이번에는 as가 들어가 있고요. 이 as는 뒤에 있는 as와 짝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은 괄호 쳐 있죠? 괄호 있는 부분은 내용만 보면은 없다고 해서 하자가 없습니다. 즉 내용적으로는 이 부분이 없어도 완전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 as를 쓰고요. 이 뒤에 어떤 형태를 쓸까를 자주 물어보기 때문에 거의 as가 살아있는 형태로 출제가 돼요. 그럼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지 as well as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뒷부분에서 같이 공부할 텐데 as well as는 마찬가지로 라고 여러분이 익숙하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씩 뜯어보면요, 앞에 있는 as는 그만큼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좋아, 그만큼 잘한 거야. 즉
품질이 그 정도야 이런 의미로 보시는 거고요. 그러면 그만큼 돼 했을 때 뭐만큼 이렇게 비교하는 대상이 궁금하죠? 그럴 때 뒤에 as를 붙여서 이것만큼 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만큼 좋아 뭐만큼 이것만큼 그래서 이거나 이 앞에 거나 품질이 별 차이가 없어 라는 의미에서 마찬가지로 별 다를 것 없이 라고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살짝 활용이 되어서 as well 뒤에 A 그리고 as B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as well A를 같이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A 하는 것의 품질이나 B 하는 것의 품질이나 별 차이 없어가 원래 뜻이 되겠죠. 여러분, 근데 왜 그렇게 말할까요? 이거나 저거나 별 차이 없어에서 뜻이 끝날 수도 있는데 자, 이런 거예요. 김밥을 먹든 우동을 먹든 난 상관없어. 여기서 그냥 끝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먼저 말한 것에 그 사람의 마음이 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여기도 뜻이 두 가지예요. A나 B나 둘 다 마찬가지야. 뭐 큰 차이 없어.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는 둘 다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A를 선택하겠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may as well 해놓고 빈칸 자리에는 동사 원형이고요. 여기를 첫 번째 동사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as 뒤에도 뭐가 올까요? 동사 원형 두 번째 동사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첫 번째 동사 하는 거나 두 번째 동사 하는 거나 별로 차이가 없어. 에서 끝낼 수도 있지만 의미는 뭐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앞에 있는 거를 선택하겠다. 그냥 앞에 있는 동사 하겠다. 이런 의미로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may as well 동사 원형 나 그냥 이거 할래 라고 해서 앞에 것을 택해 주는 것 그리고 구조적으로 as well as 했을 때 이 동사하고 비교하는 것 뒤에도 똑같이 동사 써주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투부정사나 ing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예문 살펴보겠습니다. You may as well live alone.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may as well 이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너는 선택하는 게 나을 거야. 뭐 하래요? live alone. 혼자 살아. 그냥 차라리 혼자 살아. 자, 선택지가 뭐가 또 있어요? as marry can하고 결혼하는 게 또 하나의 선택지네요. 근데 이거는 원래 의미는 혼자 사는 거나 can하고 결혼하는 거나 별 차이 없을 거야. 이렇게도 괜찮지만 무게를 좀 더 실어주어서 그러니까 그냥 혼자 사는 게 나아 라고까지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의미 파악이고요. 구조적으로는 여기에는 marry 여기 잘 보셔야 되겠죠? 여기 live가 동사 원형이었던 것처럼 marry 이 as 뒤에도 뭘 쓴다?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문 조금 더 보겠습니다. You may well be pleased with the news. 해석해 볼까요? may well 해놓고 바로 뭐가 왔어요? 동사 원형 비동사를 썼네요. 그러면 그럴만하다, 타당한 이유가 있다 라는 의미죠. 그리고 비동사의 보어 자리에 형용사 pleased, 기쁨을 느끼는 이라는 형용사를 썼어요. 그리고 기쁨을 느낄 때 또는 만족감을 느낄 때 사용하는 전치사 기억나시나요? 우리 수동태 때 했습니다. 놀라움을 느낄 때는 전치사 at을 주로 사용했죠. 그런데 만족감, 기쁨을 느낄 때는 그게 있어서 라고 해서 with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소식에 즐거움을 느끼는 거 당연하다, 그럴만하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구조 보실 때 may well 동사 원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be pleased with 까지도 보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영어 시험 문제 푸실 때 처음에는 조금 힘듦을 느끼기도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이해되셨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I may as well go home as take care of your brother. I may인데요. 여기는 as well이 나왔습니다. 그럼 나 차라리 go home, 집에 갈래. 나 차라리 집에 갈래. 뭐 하고 비교해 주는 거예요? As take care of your brother. 너의 형제를 take care of, 돌보는 거 하고 비교하는 거죠. 집에 가는 거나 너의 형제 돌봐주는 거나 별 차이 없어 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냥 가겠어. 이렇게 되겠죠. 의미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고 구조적으로는 may as well 뒤에 동사 원형, 조원형 이렇게 했으니까 원형 해주시고 뒤에 as 뒤에도 뭘 사용한다? 동사 원형 take care of, 돌보다 라는 표현 이렇게 알아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거 볼게요. I might as well have read his book before the interview. 자, 여기서 난이도가 살짝 올라갔는데요. 이런 문장은 원어민들이 실제로 많이 쓰고요. 우리 시험에서도 그냥 may well 또는 may as well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might as well로 살짝 변형이 되기도 합니다. might as well. may를 한 단계 더 약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might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may as well이 나 그냥 이거 할래 라는 표현이었죠. 그런데 자 생각해 볼게요. might이니까 한 단계 더 약하게 표현을 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as well 뒤에 동사 원형을 쓴 게 아니고 뭘 사용했어요? have, P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에 관해서 말한다? 과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네,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책을 읽었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이렇게 과거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거를 선택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뭐 하기 전에? 인터뷰하기 전에, 면접 보기 전에, 인터뷰하기 전에 그 사람의 책을 보았다라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might as well로 바뀌었을 때 여기서만 보면 may as well을 한 단계 약화시켜서 여기 있는 것을 선택을 해주는 거.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뭐까지 썼어요? have pp, 과거를 갖다 썼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걸 택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모두 교재에 있는 문장들인데요. 211쪽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표현들만 이렇게 뽑아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may의 마지막 might을 사용하는 경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과거형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주절의 동사와 시제일치하려고 또 가능성은 가능성인데 약한 가능성 can보다 더 약하죠? could보다 더 약할 거고요. 그리고 may보다도 약할 겁니다. 그러나 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더 세냐 약하냐를 시험에서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냥 약한 가능성, 그럴지도 모른다, 아닐 수도 있고 아닐지도 모른다 이 정도의 약한 가능성 또는 상대방한테 공손하게 부탁, 요구, 요청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교재 221쪽 보겠습니다. 211쪽이요. 211쪽. might을 사용하는 경우 보이시나요? might을 사용하는 경우에 동그라미 1번 I said it might rain. I said it might rain에서 여러분이 알아보실 것은 said, 말했다라는 과거 시제니까 may rain 하면 안 되고 might 이렇게 시제 일치 챙겨주시고 2, 3, 4번은 여러분이 그냥 보시고 페이지 넘겨서 212쪽 5번 보겠습니다. 5번 It might rain tonight. It might rain tonight에서 might을 과거 시제로 해석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Tonight, 오늘 밤은 아직 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멀지 않긴 하지만 미래에 관한 얘기고요. 자, 여기서 시제 일치 아닙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약한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어쩌면 비가 올지도 몰라. 안 올 수도 있는데 올지도 몰라 라는 약한 가능성, 바로 여기 5번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의 별표. 6번 같은 문장이 좀 내용이 길게 나왔을 때 상황을 파악해서 시제가 바르게 표현되었는가를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볼게요. I might have made a mistake. I might have made a mistake 에서 might은 가능성인 거예요. 저 가능성. might에서 시제 알 수 없습니다. 가능성이 약한 것만 파악하시고 그럼 시제는 무엇에서 알 수 있어요? have made 에서 알 수 있습니다. make a mistake, 실수하다인데 이거를 have pp로 표현을 했으니까 무엇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과거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과거에 실수했었을 수도 있다 라는 뜻이에요. 즉 지금 나 실수했나 봐가 아니라 전에 실수했었을 수도 있다 라고 해서 무엇에 관해 말하는? 과거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may입니다. 이제 will 함께 살펴볼게요. 우리 세 번째로 함께 살펴볼 조동사는 will입니다. 여러분, will은 사실 미래 시제에서 우리 본 적이 있기 때문에 will 자체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많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will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냥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will을 대신할 수 있는 표현들, be going to 라든지 be ing, 진행 시제 또는 현재 시제 또는 be about, 투부정사, be due to 이렇게 또는 be to 부정사에서 be to 용법은 나중에 공부할게요 라고 해서 will 대신할 수 있는 표현들도 함께 알아보았었습니다. 그래서 will은 미래를 표현한다. 여기서는 어려울 게 없어요. 그죠?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미래는 미래인데 추측을 하는 미래가 되겠습니다. 미래가 확실하다면 어떻게 하죠? 진행을 사용을 할 거고 정말 변함이 없으면 현재를 사용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will이 조동사도 할 수 있지만 그냥 명사로 사용되면 유언 또는 의지 이렇게도 사용될 수 있거든요. 또 두 번째는 부탁이나 요청을 할 때 그렇게 해줄래? Will you?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will은 이 정도로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will의 과거형 would에 보다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그럼 would에 관해서 어떤 사항을 알아야 되는가 화면에 일단 전반적으로 정리해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과거 동사 뒤에 시제 일치를 위해서 will 대신에 would를 쓴다. 이 정도는 이제 충분히 보실 거고요. 두 번째, will보다 공손한 부탁이나 요청을 할 때 will you 대신에 would you 이렇게 하면은 보다 예의 바른 표현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관용 표현인데요. 이 관용 표현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하는 초빈출 표현들이 몇 개 있습니다. 교재 체크하면서 함께 볼 테니까 관용 표현 집중해서 봐주시고, 그 다음 네 번째, would가 과거의 습관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used to 라고 하는 거 있죠. 사실 조금 더 뉘앙스를 보면 would를 사용할 때랑 used to를 사용할 때랑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would하고 used to의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문법적으로 이렇게 쓴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돼서 would가 과거의 습관, 예전에 뭐뭐 하곤 했었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다섯 번째, 말하는 사람의 견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라고 화자의 견해를 표현할 때도 woul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조동사가 끝나고 나면 배울 가정법에도 would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정법까지 끝나야만 would에 관한 학습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각각 사항들에 대한 예문들도 함께 살펴볼 테니까 이제 would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would와 관련된 관용 표현 첫 번째, 뭐뭐 하고 싶다. 정말 많이 나오니까요. 별표 3개 하시고 꼭 외워주세요. 우선 가장 쉬운 표현부터 볼게요. 원해 라는 아주 쉬운 단어 want를 사용하고요. 앞으로 하고 싶어 want
to 부정사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되셨죠? 자, 그런데 항상 하고 싶어, 원해 이러면 너무 어려 보이기 때문에 보다 세련된 표현을 하기 위해서 would를 사용할 거고요. 이때 주의할 것은 would 뒤에 원해 라고 할 때 want를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like 또는 love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되는 이유는 앞에 would가 없이 그냥 like나 love,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뒤에 to 부정사가 와도 괜찮고 ing가 와도 괜찮아요. 할 것을 좋아한다, 하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내가 해봤는데 좋더라고 이래서 to 부정사 하기를도 괜찮고 해봤는데 좋더라고 라는 의미의 ing 둘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고 싶어 이거는 미래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would like to 부정사 would love to 부정사 이렇게 약속된 표현이에요. 그럼 여러분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겠어요? 요 자리에다가 ing 같은 거 또는 동사 원형을 써서 여기 like나 love가 있으니까 여기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혼란을 유발하겠죠. 하지만 하고 싶다 일 때는 would like to 부정사 이렇게 약속된 표현이다 라고 꼭 외워주세요. 세 번째는 조금 의문스러워요. 하고 싶어, 원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이 드네 이런 표현이거든요. feel 그런 느낌이 나. 그래서 여러분 김치를 먹고 싶을 때 나 김치 먹고 싶어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왠지 김치 맛이 느껴지는 것 같아, 김치의 새콤함이 입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 이렇게 의문스럽게 돌려서 말하는 것처럼 feel like 뭐뭐 같은 느낌이 들어를 활용해서 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요. 그냥 like만 있으면 like가 좋아하다 일 때는 to 부정사도 되고 ing도 됩니다만 여기서 like는 feel 뒤에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앞에서 공부했던 거 떠올리시면 돼요. 느낌이 들어 그러면 뭐뭐 같은 느낌이 들어 그죠? 같은 처럼 이라는 전치사 like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뭐가 와요? 전치사니까 명사를 쓰는 것도 괜찮고요. 시험 문제에는 준동사, 즉 동사의 모양을 바르게 써보세요를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명사를 대신하는 ing 이렇게 외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하고 싶어 라고 할 때 want to 부정사 괜찮고요. would like to 부정사 그러나 feel like ing, feel like ing 이렇게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그냥 좋아해, 사랑해 라고 할 때는 to 부정사도 괜찮고 ing도 괜찮고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212쪽 보겠습니다. 212쪽 제일 아래 어머니가 너를 만나고 싶어 하셔. My mother would like to meet you. would like to 부정사 여기 밑줄 그어주시고 그 아래 My mother wants to meet you. 그래서 want to meet you 여기 밑줄 그 아래 My mother feels like meeting you. feel like ing 이렇게 밑줄을 그어주세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알 수 있죠? 우리 조동사 현재형이든 과거형이든 주어의 수에 상관없이 s 붙이는 거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want나 feel 같은 거는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 시제라면 s를 쓰는 거고요. 조동사는 단수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선택을 표현하는 겁니다. 나 차라리 그거 할래. 자, 여기도 일단 구문 이해부터 해볼게요. would. 자, would는 뭐 추측 정도로 보셔도 좋아요. 그리고 미래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셔도 좋고요. 견해를 표현한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다 괜찮아요. 자, 다 괜찮은데 뭘 봐야 되냐면 여기 rather를 보셔야 됩니다. rather 단어 자체는 다소, 꽤, 차라리
오히려 이렇게 사전으로만 보면 뜻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rather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쪽으로 좀 무게를 실어서 해석을 해주세요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무게를 실어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우리 예전에 시제 공부할 때 no sooner 했을 때 sooner에서 er 했으니까 뒤에 짝꿍이 than 했었죠. 비교급. 이래서 여기도 rather에서 이 er이 비교급입니다. 그래서 이 er과 짝 뒤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than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구조적으로 이 뒤에 있는 than 이하는 없어도 괜찮아요. 내용상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 문제에서는 이 문법적인 구조를 물어보기 때문에 than을 써주고 이 뒤에 오는 형태가 바르게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를 정말 자주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꼭 외워주셔야 돼요. 자,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would rather, 나 차라리 그거 할래, 이런 표현이에요. 이쪽에 무게를 실어주는 거. would는 조동사의 과거형, rather는 무게를 실어주는 표현.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원형이 없죠? 빈칸에 원형 들어갈 자리입니다. would rather 동사 원형 이러면 이쪽에 무게를 실어서 나 차라리 이거 할래 라고 해서 주어의 선택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then을 붙여서 이거 하느니 이거 하겠어. 이쪽보다는 이쪽에 무게를 실어주겠어가 원래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 뒤에 이거 하느니 라고 할 때 모양을 어떻게 달아줘야 될까요? 이거 하겠어 랑 비교를 할 거니까 똑같이 여기도 뭘 쓴다? 동사 원형을 써야겠어요. 그럼 시험 문제 오답. 투부정사 ing 쓰면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시는 거예요. would rather 동사 원형, than 동사 원형 이렇게 형태적으로 외워주시고 하나 더. 이거 하느니 이거 하겠어 라고 해서 앞에 거를 선택하죠. 그런데 문장을 조금 길게 내려가지고 위치를 거꾸로 냅니다. 영작이 제대로 되었는지 판단하는 문제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용도 잘 파악하셔야 되는 그런 관용 어구예요. 예문 보겠습니다. I would rather play games than watch television. would rather 동사원형, than 동사원형 이렇게 구조 파악하시고요. 이렇게 끊어서 해석은 어떡하죠? TV 보느니 게임하겠어 라고 해서 이 앞쪽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 꼭 해주시기 바래요. 차라리 뭐뭐 하겠어. would rather 동사 원형 꼭 외워주시기 바라고 이제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관용 표현은 최근에 공무원 시험에 한 번 나왔고 예전에는 텍스트에서 자주 나오던 표현입니다. would be better off ing인데요. 이거는 사실 조금 뜯어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be better는 더 낫다, 더 좋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of 라는 표현은 시작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요거 시작하는 게 더 좋아 라는 뜻인 거고 앞에 would를 붙여서 견해를 밝혀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 하는 게 더 낫겠다 라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냥 영어를 원래 좋아하셨던 분들은 be better off ing 하는 게 훨씬 더 낫겠어 라고 암기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테고 그래도 우리 최근에 나왔던 표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할게요. be better 라는 표현은 낫다, 훨씬 더 좋다 라는 의미. off가 있으면 시작하는 거, 개시하는 거. 요이 땅 할 때 출발하는 거 있죠. 가만히 있다가 딱 떨어지는 순간을 표현하는 거라서 요거 시작하는 게 더 낫겠다 인데 앞에 would는 말하는 사람의 견해를 표현한다. 요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표현은 묶어서 함께 볼게요. 뭐뭐 해도 될까요? 뭐뭐 해주시겠어요? 인데요. 해주세요 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하면 싫으시겠어요?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싫다, 꺼리다 라는 표현이 영어에서 mind, 동사로 mind를 쓰면 싫어하다, 꺼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싫으시겠어요? 조금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면 Do you mind? Do you mind? 삐리리리리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조금 예의 바르게 표현하고 싶으면 Would you mind? 삐리리리리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생각하는가? Would you mind든 Do you mind든 뒤에 오는 형태를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형태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은 답변을 할 때에 싫어?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싫어 라는 표현은 하지마 라는 말이고요. 아니 안 싫어 라고 할 때 하십시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구조와 답하는 방법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말로는 해도 될까요? 해주시겠어요? 이지만 영어 동사 뭘 쓴다? 싫어하다, 꺼리다 라는 mind를 활용할 겁니다. 가장 쉽게는 Do you mind? 그리고 세련되게 Would you mind? 인데 자, 빈칸에 넣어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준동사 가서 외워야 되는 거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싫어하다 라고 할 때는 왠지 앞으로 하는 게 싫어 이렇게 맞을 것 같아서 투부정사를 쓸 것 같지만 사실 좋고 싫음은 그것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까 좋다 싫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Would you mind 삐리리리리 ing 라고 하면 제가 ing 하면은 ing라는 행동을 하면은 싫으시겠어요? 가 원래 뜻. 그러나 자연스럽게 ing도 될까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두 번째도 Do you mind 해놓고 여기도 뭘 써야 돼요? 역시나 ing. 따라서 mind의 짝꿍 준동사 목적어는 ing다 라고 외워주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다섯 번째, Would you mind 뒤에 조금 복잡하게 쓸 거예요. if인데요. 자, if는 만약 뭐뭐 한다면, 만약 뭐뭐라면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엄밀하게는 이건 가정법이 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직 가정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가볍게 그렇게 쓴다라고 형태 보고 할게요. 자, Would you mind? 싫으시겠어요? 해놓고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싫으시겠어요도 괜찮고 제가 이렇게 했다면 싫으시겠어요? 도 괜찮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if 뒤에 만약에 주어가 동사 한다면 이렇게 말했을 때 주어랑 동사, 즉 현재 시제를 썼을 때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싫으시겠어요? 라고 공손함을 표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의 바른 표현은 여기에다가 과거 시제 사용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그렇다고 치면 싫으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과거 시제가 나와 있다고 해서 이거 왜 과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가? 라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싫으실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거, 허락을 받는 표현이다. 이 정도만 하고요. 구체적인 모양은 가정법 할 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와 비슷하게 Do you mind? 라고 편안하게 물어볼 수도 있죠. Do you mind if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쓸 텐데 여기는 가정법이 아니라서 그냥 ed 사용하지 않고요. 있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담배를 피기 전에 제가 담배 좀 펴도 될까요? 라고 허락을 받고 싶을 때 Do you mind if I smoke? Do you mind if I smoke? 이렇게 그냥 물어봐요. 그런데 아주 예의 바르게 물어보고 싶으면 Would you mind if I smoke? 해도 나쁘지는 않은데 Would you mind if I smoke에다 ed를 붙여서 smoked. 현재 피고 있지는 않지만 피고 있다고 친다면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네. 자, 그래서 mind 뒤에 준동사 목적어는 뭘 쓴다? ing를 쓰는 것도 괜찮고요. if 뒤에 주어 동사를 쓰는 것도 괜찮은데 would로 물어봤을 때 would는 뭐에 쓸 수 있다?
가정법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정법의 모양이거든요. 과거 시제로 현재 사실의 반대를 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담배 피는 중은 아니지만 담배를 핀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싫으실까요? 이렇게 사용하는 가정법이에요. 자, 그 정도로 정리하시고 이제 답변하는 방법 보겠습니다. 답변을 했을 때 yes 또는 no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싫어 라고 물어봤으니까 이라고 답하면 싫어 하지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답변입니다. Yes, I would. 생략된 표현은 Yes, I would mind. 네, 저 그거 꺼려져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는 I'm afraid so. afraid라는 표현은 뭐 겁나는 이렇게 알고 계신 분도 계신데요. 물론 겁이 나는 상황에서 쓸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싫어할 만한 표현할 때 I'm afraid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I'm afraid so. 죄송하지만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는 게 어떻다? mind. 싫어할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이라서 죄송하지만 싫을 것 같습니다. 즉 하지 마십시오 라는 거절의 의사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껏 하세요. 라고 할 때는 No, I wouldn't. No, I wouldn't. No, I wouldn't mind. 싫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을 해야만 상대방에게 허락을 해주는 거. 그리고 of course는 물론이에요. of course까지만 물론 싫어요가 되겠죠. 근데 물론 싫지 않아요 라고 할 거면 of course not. 물론 싫지 않아요. Of course not. 마음껏 하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go ahead. Go ahead. 하던 대로 계속 하십시오. ahead는 머리가 향한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향한 방향, 원하는 방향 그대로 그냥 쭉 가십시오 라는 표현에서 go ahead 라고 합니다. 또는 not at all. Not at all 인데요. Not at all. 조금도 아니다. 뭐가 조금도 아니라는 거죠? 조금도 싫지 않다 라는 뜻이 되겠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거 답변 회화에서 빈칸 주고요. 여기에 뭐 어울리는 거 또는 어울리지 않는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할 때 상대방에게 하십시오인지 하지 마십시오인지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교재를 통해서 예문 좀 더 확인해보고 계속 진도 나갈 텐데요. 교재 213쪽 보겠습니다. 213쪽 would rather 동사원형, than 동사원형 부분 보이시죠? 첫 번째 문장 I would rather die than marry him 에서 would rather 뒤에 동사원형 첫 번째 자리에는 die 두 번째 동사 자리에는 뭘 사용했나요? marry를 사용했죠? 이렇게 동사 원형을 쓴다 주의 깊게 봐주시고 두 번째 문장은 우리 화면에서 보았습니다. Some students would rather play games than watch television 에서 여러분 신경 쓸 거 어디에 밑줄? play의 밑줄 than 뒤에는 watch의 밑줄 그셔서 동사 원형을 사용해야 된다. 세 번째, many students would rather get their food at school than pack own lunchbox at home. 문장 길어요. 긴장하지 마시고 would rather 뒤에 동사 원형 get 얻다 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동사 원형 확인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then 보셔야 되겠죠. then 뒤에도 pack 싸다, 가방을 싸다, 짐을 싸다 할 때 pack 이란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would rather get 그리고 then pack 이렇게 형태가 바르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I think I would rather be better off buying a new computer. 그래서 I think 이 부분은 I think 부분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would가 이미 견해를 표현할 때도 쓸 수 있기 때문이죠. 자, be better off 더 낫겠다, 기분이 더 좋겠다, 뭐 처지가 좋을 것 같아, 형편이 더 좋을 것 같아, 뭐 하면 of ing 그걸 시작하면 그래서
그거 하는 게 더 낫겠어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는 I would be better off. 더 낫겠는데 뭐가 더 낫겠어요? Buying a new computer. 새 컴퓨터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 그 정도의 의미라고 살짝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한번 출제된 거고요. 네 번째, 예문으로 갈게요. Would you mind waiting outside? Would you mind에서 중요한 것은 waiting, 그렇죠? mind의 목적어 자리에 ing. 그러면 답변할 때 싫으면 yes라고 할까요? no라고 할까요? yes라고 하면은 mind가 오는 거니까 yes, I mind. 싫어요 라는 표현이고요. 아니요 라고 해야만 네, 기다릴게요 라는 표현이 된다까지 떠올려 주시고, 두 번째,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에서 mind의 짝꿍은 뒤에 있는 ing. 열면 싫으시겠어요? 이렇게 확인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Would you mind if 주어 동사인데요. 이 동사에다가 그냥 현재 시제 쓰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가정법을 활용하고 싶다면 무슨 시제?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생긴 것은 과거 시제이지만 뭐의 반대? 현재 사실의 반대. 지금 만약 그렇게 되었으면 그런 상태라면 싫으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예문 보겠습니다. Would you mind if I open the door? open 뒤에 ed가 붙어 있죠? 제가 지금 문을 여는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열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싫으시겠어요? 라고 물어본 거죠. 네, 편안하게는 May I open the door? 열어도 될까요? 이렇게 되고요. Do you mind if I open the door? Do you mind if I open the door?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214쪽. would의 요청에 답변하는 방법. mind가 싫어하다, 꺼리다 라는 것에 착안하셔서 yes 라고 하면 싫다니까 라고 상대방을 거절한다라는 거. 그리고 no 라고 하면 아니, 안 싫은데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에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would를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는 예문 하나씩 보면서 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I said that I would be 20 next birthday. 자, 여기서 next birthday에서 next가 다음이니까 미래 시제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 해석을 너무나 안 하신 거죠. I said, 내가 말했어. 뭐라고? I would be 20 next birthday. 다음 생일에 20살이 될 거야 라고 말했어 라고 해서 말하다, said, 과거 시제잖아요. 그래서 will을 쓰고 싶을 때 뭘 쓴다? would를 쓰는 시제 일치 예문입니다. 두 번째, he said that he would do his best. He said, 그가 말했어요. 뭐라고? do one's best. do 소유격 best는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하다인데요.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지만 will을 사용하지 않고 would를 사용하는 시제 일치 구문입니다. 자, 세 번째. He would be 80 when he died. When he died. 그가 사망했을 때 he would be 80. 죄송해요. He would be 80. 그는 아마 80세쯤 되었을 것이다 해서 이 would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말하는 사람의 추측입니다. 추측인지 어떻게 알아요? 문장의 내용을 보면서 그가 사망했을 때 80대 정도 되었을 것 같아 라는 화자, 말하는 사람의 추측이나 견해를 표현할 때도 would를 사용한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관용 표현 would be better off, ing 하는 것이 낫겠다까지도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 별표 하나 하시고 이런 거 실수하지 않도록 봐주세요. He would jog before breakfast인데 before breakfast, 아침 먹기 전에 he would jog 해서 would를 사용한 거 왜 사용했을까요? 과거의 습관.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는 조금 더 문장이 길어지면서 옛날 일에 관해서 말하는 거야 라는 힌트를 줄 겁니다. 그렇다면 얘는 과거의 습관, 습성, 그리고 하나 더 써주시겠어요? 동작.
과거의 습관, 습성, 동작을 표현할 때 뭘 사용한다? would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의미가 거의 똑같은 거.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그 뉘앙스 차이까지는 물어보지 않는다고 했던 거였죠. used to도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번째, 그리고 6번째는 모두 가정법인데요. 5번째는 I would try. 내가 시도해 봤을 텐데, 내가 해볼 텐데. 근데 현실은 뭐냐면 내가 try 하지 않는 것이 현실. 요거는 가정법에 가서 가정법 과거라고 배울 거고요. 6번째는 뒷부분에서 I would have died. I would have died. would 뒤에 have pp를 썼으니까 뭐에 관해 말하는 것이다? 과거에 관해 말하는 거예요. would have pp. 과거에 관해 말하는 거. 나는 실제로는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죽었을지도 모른다. 죽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과거 사실의 반대를 표현하는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법에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 추측을 할 때 would를 사용하곤 합니다. 자, 여기는 가정법은 앞으로 배울 거니까 지금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렇게 쓸 수도 있다 라고 정리해 주시고요. 214쪽 제일 아래 보시면 used to의 예문들 적어드렸습니다. 조동사 would와 비슷하게 과거에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상태, 동작, 현대화는 대조되는 과거 이렇게 말하니까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더 이상은 그렇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상은 그렇지 않은 일인데요. would는 동작을 표현할 때도 쓸 수 있고 used to는 동작을 표현할 때는 잘 사용을 하지 않지만 그 구별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정리하시면 would 되겠습니다.